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행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한창 물들기 시작한 서울 남산의 단풍을 구경한 다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부근에 있는 중앙아시아 거리에서 색다른 음식을 먹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여 어딘가 단풍 구경을 하러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손쉽게 다녀올 곳을 물색하던 중 서울에서 가장 손쉽고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단풍 명소 하나로 서울 한복판에 있는 남산이 떠올랐습니다. 남산은 둘레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도 크게 힘들지는 않지만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케이블카 또는 순환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것인데 저는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기로 하였죠. 실로 오랜만에 케이블카도 타보고 단풍 구경도 하기 위해 저는 평일 이른 시간에 집을 나와서 지하철 4호선 명동역으로 향하였습니다. 지금은 단풍철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평일 오후 늦은 시간에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장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일찍 서두른 것이죠. 4호선 명동역에 도착하여 3번 출구로 나오니 왼편이 남산공원 케이블카 타는 곳으로 가는 길임을 알리는 방향 표시가 있더군요. 그래서 안내에 따라 길 입구로 들어서니 퍼시픽 호텔이 보이는데 호텔 오른편으로 계속하여 600여 미터 걸어가니 남산 케이블카 타는 곳이 보였습니다. 1962년 5월부터 운행을 개시한 남산 케이블카는 회원동 승강장에서 남산 정상 부근에 있는 예장동 승강장까지 약 600m 거리를 3분 만에 이동하며 승차 정원은 48명이라고 하죠. 매표소에서 표를 산 후 탑승장으로 올라가 보니 아침 일찍 도착하였기 때문에 대기 시간 없이 곧바로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남산 서울타워 쪽으로 올라가면서 보니 왼편에 무수한 사랑의 자물쇠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니 남산의 옛 이름인 목멱산 봉수대터가 나타납니다. 봉수대는 횃불과 연기를 이용하여 급한 소식을 전하던 옛날의 통신수단이죠. 1993년 9월에 서울시 기념물 제14호로 지정이 된 목명산 봉수대터는 조선 태조 3년에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뒤 설치하여 약 500년간 사용되어 오다가 봉수대는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있는 것으로 현재 당시에 있었던 5개 중 1개소를 복원해 두고 있죠. 이 남산 봉수대에서는 국가 공휴일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봉수대 봉화의식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날은 특별히 오후 3시부터 제30회 평화통일기원 남산 봉화식이 열리기 때문에 별도로 봉화의식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봉수대 터를 지나면 남산 꼭대기 한복판에 남산 서울타워가 있죠. 남산 서울타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1980년 10월에 개관하였으며 탑승과 철탑의 높이가 자그마치 237m나 된다고 하죠. 남산 서울타워 앞에는 남산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팔각정이 보입니다. 팔각정 광장에서는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사물놀이 공연이 열리고 또 3시부터 4시까지는 남산 무예시범이 열리는데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제30회 평화통일기원 남산 봉화식 때문에 이들 전통 문화재현 행사는 열리지 않았죠.
그래도 한켠에서 전통 무예공연 연습을 하는 모습은 보이네요. 제가 팔각정에 도착했을 때는 남산 봉화식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남산 봉화식은 서울의 중심 중구 남산에서 평화 통일의 염원과 의지를 다지기 위해 1992년에 시작된 것으로, 이번 행사는 중구민이 하나 되는 평화 축제를 주제로 평화 통일 기원문 낭독, 평화의 타고, 봉화 점화, 평화의 노래 합창 등으로 꾸며진다고 하더군요. 남산 정상 부근을 둘러보니 관광객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직은 단풍이 물이 덜 든 것 같아 제대로 된 단풍 구경을 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도 단풍 구경은 못했지만 실로 오랜만에 케이블카도 타보고 남산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어마신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산 구경을 마친 다음에는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명동역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가는 케이블카 탑승장에 도착해보니 이른 시간이라 내려가는 사람이 없어 저 혼자 케이블카를 독차지하고 내려왔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가까이 되어 점심을 먹기 위해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이색적인 외국 식당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 가 5번 출구로 나온 다음 중앙아시아 거리로 향했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5번 출구와 7번 출구 사이에 있는 중앙아시아 거리는 1990년대 초 한러 수교 이후 러시아 상인들이 동대문 의류상가 주변에 모이면서 형성된 곳이죠. 지금은 대부분 러시아 사람들은 떠나고 그 대신 우즈베키스탄, 몽골, 인도, 네팔, 중국 등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식당을 비롯한 다양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외국에 가지 않고도 그 나라의 음식과 맛을 즐길 수 있죠. 저는 중앙아시아 거리에서 우즈벡 음식을 먹고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5번 출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랜드 사마르칸트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평일이라서 그런지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메뉴판을 한참 동안 보다가 종업원에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먹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니 우리나라 볶음밥과 유사한 우즈베키스탄 대표 소고기 볶음밥인 프로프를 잘 먹는다고 하는데, 이 볶음밥은 쌀을 안남미 비슷한 것으로 해서 맛이 별로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유명한 요리 하나로 알려진 양고기 샤슬릭과 쌈사를 시켰습니다. 굵직한 쇠꼬쟁이에 꿰인 양고기는 중국 식당에서 먹던 양꼬치와는 그 크기가 다르죠. 그리고 쌈사는 빵 속에 고기를 넣은 것으로 그런대로 한국인의 입맛이 더 잘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에 올라가 단풍 구경을 하고 내려와 점심으로 우즈베키스탄 음식을 먹은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